원조 윤핵관, 원조 친윤이 다시 등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이 됐죠. 그런데 저 원내사령탑 선거가 있기 전에 실제로 권성동, 김태호 두 원내대표 후보들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는 심경도 꽤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 심경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좀 말을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 그러니까 저 당대표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지겠는데. 원내가 누가 되는 건 뉴스가 아니지. 뉴스가 시시각각 급변하는 이 전국 상황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당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그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뭐 그 과정을 원인을 설명하는 거 아니야? 뭐 얼핏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본인들 원내대표 선거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더럽게 촉각 건드서는 모습 잠깐 만나봤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랬습니다. 72대 34, 거의 과반 이상. 뭐 압도적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72대 34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일성 첫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당의 높은 해안과 그리고 능력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능력을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어려운 시국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그리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소집을 해서 제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치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께 여쭤보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라 그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김경부 대변인님 일단 출당 제명해야 된다 아니다 알아서 대통령이 거치 판단한다. 근데 뭐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 준비하는 마당에 출당 제명 이거 거치 판단하겠습니까? 당론도 이런 얘기 있는데 저 오늘 새 원내대표 선거가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 저렇게 내가 한번 싸워보고 이거 계엄 선포는 통추행이다. 난 떳떳하다.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친윤이 결집한 겁니까? 저는 사실 그 담화가 의외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별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본인들의 입장이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친윤계가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할 때 친윤 쪽이 한 30-40% 되고 예. 반망층이 한 20-30% 되고 한동훈 대표 측이 친한 쪽이 한 20% 내외라고 봤는데 오늘 사실상 7대3 정도의 구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한동훈 오늘 대통령의 담화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친한계 쪽의 어떤 의견, 한동훈 대표 쪽의 의견이 조금 저는 확장이 됐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른바 관망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뭔가 권성동 대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낫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뭐 친윤이 굉장히 결집했다기보다는 우선은 당이 분열되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본인도 친윤과 대통령과 가깝고 친윤계의 어떤 그런 정의에 대해서 자기가 부인하지는 않았죠.
근데 참 역설적인 상황이 뭐냐면 8년 전 탄핵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누구보다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맞아요.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쪽으로 무게가 쏠리기 전부터도 장유희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분인데 아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 옹호당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친윤계 중에 좌장 역할을 하는 게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원내대표직에서는 어떻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습니까? 이른바 체리따봉으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운운하면서 이 축출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대단히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은 게 본회의장에서 포착됐던 거 아닙니까? 저 사진인데 저게 벌써 되게 오래된 얘기네요. 벌써 얘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국면에 등장하는 것, 일단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인지 상당히 의문이고 또 예. 하나는 이른바 친윤계를 중심으로 어떤 시나리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축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 숫자를 셈법을 해가면서 1명, 2명 접촉해서 내려오게 만들면 비대위 체제 가동이 가능하다. 예. 이 부분은 당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당권 이어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원내대표인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가동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친윤계의 자장격인 의원이 그 원내대표 자리에 간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이자 민낯인 겁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코인은 떨어지고 외환은 치솟는 이 와중에 이런 당리당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대관절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까?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대관절이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장유희 변호사께서. 계엄 옹호당 아니었냐. 그전부터 우려를 표명했는데 일단 7대3 정도로 손쉽게 비교적 손쉽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최근에 뭐 거취 얘기들이 많이 쏟아졌고 실제로 저 새 원내대표가 뽑히기 전에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거취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답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역시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는데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진짜 책임 있는 일이 어떤지 고민할 것이다. 물러서지 않는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 친윤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가 됐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거의 가능성이 높아진 대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거 다 한동훈 대표 책임 아니냐. 이렇게 수순으로 흘러가면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되고 뭐 이런 식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나왔던 시나리오가 탄핵안이 통과되면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고 비대위 이 당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이걸 비대위 체제로 옮겨간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탄핵이란 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벌인 일 아닙니까? 예.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이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서 일을 벌여서 결국 본인도 지금 탄핵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법률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탄핵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쪽으로 방향을 가려고 그러는데 자, 근데 지금 당에서는 안 된다?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뭐 계엄 일으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대통령이 벌인 일에 대해서 당이 알아서 수습을 해야 되고 이 수습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지금 안정감을 시켜주고 뭔가 지금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챙겨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됐다고 책임을 진다? 저는 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책임 안 지는 건요. 무책임한 거 내놔놓고 본인들 아무런 책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정말 책임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없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저는 책임지는 거라 봅니다.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처럼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이 집권 여당이 지금 지도부가 해체된다? 그게 과연 국민들이 책임지는 행동입니까? 얼마나 시장이 불안해하겠습니까? 저는 저런 식의 친윤 일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뭔가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저는 이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인 김민전 위원은 저렇게 여기 있는데 탄핵이 가결되면 현 지도부는 붕괴해야 되고 붕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장동혁 수석 최고위를 둘러싼 여러 뭐 얘기거리들도 있었는데 아까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도 잠깐 만나봤고요. 서영지 대변인. 네. 근데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이유가 한 2-3달 정도 원내대표 맡고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다음 대선 대비 태세를 마치겠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속내가 그럼 뭡니까? 뭐 한동훈 대표 말고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다른 잠룡들 대선 주자 가져와서 한번 이재명 대표 맞서보겠다 뭐 이런 속내인 거예요? 뭐 그러겠죠. 본인 입으로 2-3달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직격은 하진 않았지만 신임 원내대표가 2-3달 뒤에 그냥 하겠다. 그거는 비대위로 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해요. 그리고 사실상 정치권에서 보면 이 패턴은 친윤의 핵심인 권선동 원내대표를 세워놓고 예. 한동훈 대표를 여기서 와해시키겠다. 벌써 김민전 최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윤 그룹에서는 한동훈 대표 자체의 지도부를 이번 기회에 끝내겠다는 것이고 또 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으나 당시 이준석 체제를 와해시킨 것도 권선동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좀 이득이 있었다라는 당시에 정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 추출에는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면 김민전 최고가 탄핵이 가결되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돼야 된다. 지도부가 붕괴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 보는 게 12월 13일 날 이 불법 기염에 대해서 막아섰던 18명의 그 의원들 외에는요. 예. 원내대표표에 있다거나 아니면 당사에 있었던 의원들은요. 정말 고개를 들지 말아야 됩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내란에 대해서 국민적인 판단이 저는 통과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7일 날 투표 안 했던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가결했던 친한파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 지도부를 논하나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 같다라는 차원에서는 예. 물론 한동훈 대표가 지리하고 긴 싸움이 시작될 거는 같으나 일단은 친윤의 공격이 시작된 거는 감지하고 일단은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 좀 이런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보는데 안타깝긴 합니다. 흐름이 이런 거예요. 저희 이틀 전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시피 대통령실의 얘기,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앞에 두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 얘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했고 오늘 이따도 만나보겠지만 대통령의 저 대국민 담화도 나왔고요.